안녕하세요. 남기용입니다. 여러분의 돌핀킥은 어떠신가요? 돌핀킥 차기 어렵죠. 저도 한때 돌핀킥을 잘 차고 싶어서 엄청 노력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당시에는 그냥 빨라지는 거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15m 기록을 잴 때마다 그냥 빠르게만 차면서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특별한 훈련 방법을 바꾼 게 아니라 또 근력을 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뭐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기록이 나왔고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던 거죠. 저도 나름 느린 편은 아니었어요. 100m, 200m 선수였고 거기서 저병 선수들과 비교하면 느린 편이었지만 자유형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병 선수들 돌핀킥은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약간 접어두고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돌핀킥은 이렇게 선수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일반 마스터즈 분들한테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몸도 안 따라주고 앞으로 안 나가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돌핀킥에 대해서 그리고 돌핀킥을 어떻게 하면 잘 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재밌는 연구로 시작을 해볼게요. 말 그대로 돌핀킥을 차는 동물과 인간의 돌핀킥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여기서 동물은 정말 돌고래류입니다. 먼저 인간은 올림픽 레벨의 수영선수 22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고래류의 돌핀킥과 인간의 돌핀킥의 운동학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주요 비교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속도는 고래가 약 2.6배에서 최대 5.6배까지 빠르다고 합니다. 킥 빈도는 인간이 고래보다 훨씬 높아서 같은 속도를 내려면 인간이 고래보다 1.9배 더 빠르게 차야 한다고 하네요. 킥의 폭은 인간과 고래 모두 몸길이의 약 20에서 23% 수준으로 비슷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간의 몸 길이는 양팔을 앞으로 뻗은 손끝부터 발끝까지의 기준으로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영을 하기 위해서 스트림라인을 잡고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고래보다 뒤처지는 이유는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 관절수가 고래보다 적어서 동작이 끊기고 부자연스럽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고래는 업킥과 다운킥 모두에서 추진력을 얻는 반면 인간은 다운킥에서 주로 추진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업킥에서 추진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말하네요. 막연하게 내가 돌고래처럼 돌핀킥을 찰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상을 실제로 연구에 적용해본 재밌는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올림픽 레벨의 선수들은 어떻게 차고 있을까요? 즉 월드 클래스 선수들은 어떻게 차고 있을까요? 마이클 펠프스 선수 다음으로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드레셀 선수의 돌핀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도쿄올림픽 남자 자영 50m에서 15m를 4.7초에 통과를 했는데요. 이건 정말 빠른 기록입니다. 최근에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맥어보이 선수보다 0.3초 빠른 기록으로 15m를 통과한 기록입니다. 지금 세계 신기록이 0.03초씩 깨지고 0.01초씩 깨지는 거를 비교를 하면 0.3초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15m부터 어마어마한 차이로 레이스를 시작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구간에서 드레셀 선수는 돌핀킥 6개 그리고 1초에 3개의 빈도수로 돌핀킥을 찼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맥어보이 선수도 1초에 3개를 똑같이 찼지만 5개의 돌핀킥을 찼습니다. 여자 선수 중에 50m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라 선수는 8개의 돌핀킥을 찼고 1초에 3개, 똑 동일한 빈도수로 킥을 찼습니다. 제가 여자 선수들의 대회 영상을 분석해 보면 남자 선수들보다 보통 정사금 선수들도 1개에서 2개 정도의 돌핀킥을 더 차는 걸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단거리 종목일수록 더 높은 빈도수로 차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초에 3개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당연히 템포기나 메트로놈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180bpm을 맞추고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180bpm이 정확히 1초에 3개의 돌핀킥을 찰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코치들이 이렇게 BPM을 활용해서 훈련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메트로놈이나 템포기 말고 다른 훈련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본의 한 연구에 의하면 킥의 폭을 줄이지 않으면서 킥의 빈도수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빈도수를 높이려면 약간 폭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힘도 많이 들고 자세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을 좀 줄이더라도 빈도수를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업킥 시간이 빠를수록 기록이 짧았다는 겁니다. 다운킥은 내려갈 때, 업킥은 올라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 고래와 인간의 연구에서도 연결되는 내용이죠. 인간의 업킥의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 말입니다. 이 일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훈련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프론트 돌핀킥과 누워서 배영 돌핀킥을 50m씩 번갈아서 200m를 하는 훈련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저항 벨트를 짧게 잡은 후에 돌핀킥을 5번을 강하게 차는 그런 훈련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프론트 돌핀킥과 백돌핀을 같이 연습을 좀 하고, 신경계 적응을 위해서 저항 벨트를 이용해서 짧고 강하게 차는 연습을 제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고래와 인간에 대한 연구, 세계적인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일본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킥의 폭을 줄이지 않고 킥의 빈도수를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핵심은 업킥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업킥 강화를 위해서 등 근육, 엉덩이 근육, 허벅지 뒤쪽 근육을 같이 강화를 해주면 우리가 탄력적으로 업킥을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더해서 펠프스 선수가 이 업킥을 연습하기 위해서 누워서 백돌핀 킥을 되게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연습 중에 하나로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돌핀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비밀은 업킥과 킥의 빈도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수영에 대한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